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곳, 바로 이태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자하고, 부동산 기자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부동산 기자님이 한남 2구역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시공사 갈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한남 2구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생생하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타트! 한남 뉴타운을 거닐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이쪽 왼쪽이 한남 2구역이고요 오른쪽이 한남 1구역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총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구역은 위치 너무 좋잖아. 여기 이태원역하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구역 해제가 됩니다. 조합원들이 권리금도 높고 우리 왜 재개발하느냐, 하기 싫다 라고 해가지고 구역 해제가 됐는데, 요즘 또 집값 올라가잖아요. 한남 너무 좋은데 그냥 하자라고 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1구역은 다시 추진합니다. 그때 진작에 하지. 한 템포 늦었고요. 2구역, 자 보이는 왼쪽입니다. 이쪽이 쭉 2구역인데요 2구역은 시공사가 대우건설 서밋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하고 있는데 시공사와 미묘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2구역이 타깃이고요 3구역은 현대건설 DH 한남,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철거 중으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3구역 유명하고요 4구역은 삼성물산 레미안 글로우즈 힐즈 한남, 역시 인기 높은 곳. 5구역은 DL입니다. 아크로 한남, 조합 설립했는데 속도는 늦은데 한강뷰가 많이 나와서 5구역도 너무나 좋습니다. 한남 뉴타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뉴타운입니다. 아마도 저는 강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개발이 되면 성수, 한남, 강남 이렇게 삼각축으로 아마 대한민국 서울의 최고 부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 2구역 거닐고 있는데요, 계단 보이시죠? 야, 이런 계단 볼 때마다 정말 옛날 원빈 아저씨 생각나는데 빨리 재개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한남하면 유명한 곳이죠. 앤틱거리입니다. 여기가 가구 앤틱거리인데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 여기 그렇죠, 옛날 가구들. 저는 솔직히 옛날 가구가 왜 좋은 줄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태원에서 유명한 앤틱거리입니다. 나중에 재개발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하겠죠. 뒤에 보이시나요? 뒤가 조합 사무실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주를 했고요. 여기는 2구역은 아닙니다만 사무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한남 2구역 궁금하시죠? 한남 2구역은 용산구 보강동 272-3번지 1원에 11만 제곱미터 면적의 규모입니다. 14층, 층이 좀 낮습니다. 대신 39개 동 1537가구 대단지가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용산에서 한남 뉴타운 하면 최고의 뉴타운이고요 2구역도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2022년 11월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서밋으로 결정이 됐고요 2025년 7월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사실상 재개발 구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한남 2구역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공사 공약 때문에. 대통령 공약은 사실 좀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이행률이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정비사업 재개발 공약은 안 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3가지 핵심 공약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118 프로젝트 안 됩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지를 멋있게 만드는 스카이브리지, 이거 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공권을 땄거든요. 안 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 개가 안 돼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지금 3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열받아 있는 상태이고요. 시공사 변경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공사 교체가 보통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지금 2주 단계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속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남 2구역의 속도가 늦어지는데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또다시 시공사 교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가들이 좀 많고요. 저 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택들이 좀 많은데 상태를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재개발 빨리 좀 해야겠다. 주민들의 그
여론일 것 같습니다. 열망이 있는데 지금 시공사의 약속 이행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저기 줄도 막 쳐져 있네요. 2주가 들어갔습니다. 자, 핵심 공약이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8 프로젝트. 118 프로젝트가 뭐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 당시에 고도 제한이 90m였는데 118m로 늘리겠다. 완화해서 최고 층수 14층에서 21층으로 올리겠다는 게 118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거 118 프로젝트 제가 봤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해줄 리가 없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 폐지. 야, 이것도 웬 말이야. 단지 내 도로 폐지 안 됩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신속통합계획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만 공공성을 해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지라도 없는 도로도 지금 만들어야 될 판에 지금 있는 도로를 없애겠다고 한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카이브리지 얘기도 합니다. 자, 공약이 또 스카이브리지 진짜 멋있거든요. 사진 보시면 압니다. 와,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스카이브리지도 서울시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멋있고 좋은데 경관해질 수가 있고요. 우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지간하면 안 해줍니다. 잠실 르엘 너무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잠실 르엘. 잠실 르엘 또 그 잠실 타워에서 보면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그 작은 스카이 브릿지거든요. 그것도 안 해줘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겨우 했는데 한남 2구역에 대우건설이 한 스카이 브릿지는 너무나 멋있는데 제가 서울시라도 안 해줍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3가지 공약이 다 미이행이 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설계한 미국 글로벌 설계사 저드하고 협업한다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우와 국제적인 설계사라고 하는데 사실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저드뿐만 아니라 외관은 저드, 조경은 스토스, 인테리어는 SWNA하고 협업하겠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되고요. 그냥 저드하고만 외관,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다 설계를 하고 일부만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뉴스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시공사 선정 후에 이제 공약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한 조합원들이 시공사 해지를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일단은 통과를 합니다. 살아나는데 관통도로 없애겠다는 공약이 이제 그때 생긴 거고요. 역시나 2024년 10월 118 프로젝트 이제 무산이 되고 또 불만이 있자 이제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그때 대우건설 대표가 공약도 걸고 LTV 150% 최소 2주비 10억 원 보장 지연 없는 사업 추진 약속되면서 무산될 경우에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찬성 439명 반대 402명 가까스로 이제 됩니다. 겨우 유지되는데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산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비용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해지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여전히 안 돼. 하이엔드 탑티어로 바꿔야 돼. 이번 기회에 이런 목소리들이 거의 찬성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때 차라리 그냥 롯데하고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롯데가 브랜드를 이제 르엘 하이엔드 탑티어 브랜드로 만들면서 청담 르엘, 잠실 르엘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데 아마 조합원들은 살짝 후회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한 번 더 투표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비용도 문제가 되고요. 조합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 부동산 중에 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뻥 공약으로 조합원들한테 선택을 받아놓고 공약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남 2구역 시공사 공약 미이행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화려한 말로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으로 일단 선택만 바꿔보자, 이런 문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문화, 이제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한남 2구역을 임장을 해봤습니다.
시공사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한남 2구역 128 프로젝트, 단지 내 관통도로 폐지, 스카이 브릿지 굉장히 멋있고 시공권을 따기에는 좋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서울시가 이게 고도 제한 완화 풀어줄 리도 없고요. 스카이 브릿지 반대하고요. 단지 내 관통도로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사업이 길어지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펜스 보이시죠? 자, 여기가 3구역입니다. 자, 3구역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시죠? 이쪽은 2구역입니다. 2구역은 뭐 이제 이주 중인데 어느 세월에 이주할지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2구역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조합원들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길어질수록 이주비 부담도 커지게 되고요. 또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뭐 LTV 150% 해주겠다, 뭐 10억 원 뭐 지원해주겠다는 그것도 원래 1금융권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금융시장 상황이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로 바뀌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자연스럽게 조합원 부담이 늘어납니다. 제가 조합원이면 엄청나게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제 탑티어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조합원 마음속에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롯데로 했으면 그냥 르엘 마크 붙이는데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요즘 날라다니거든요. 잠실 르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매물 호가가 전용 84가 53억 나옵니다. 그게 저는 브랜드의 힘이 1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대우는 솔직히 이게 시공권 문제가 이게 스카이 브릿지나 뭐 이런 문제들도 128 프로젝트 다 좋은데 그거보다도 저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우 서밋 좀 약해. 포반 스밋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그냥 캐슬이었으면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르엘로 바뀌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좀 후회를 하지 않나. 그래서 후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불만이 공약 미이행으로 표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수에서도 지금 또다시 이제 붙고 있습니다. 대우와 롯데가 다시 붙고 있는데 이게 공약 이행이 이렇게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성수 4지구에도 저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성수 4구역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또 이슈가 되면 성수 4구역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공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남 2구역 현장 임장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